자, 스폰서 퍼버치 서울 그리고 오피셜 타임키퍼 F가 함께합니다. 잘한다. 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서구형 일상 이제 제끼고 자, 그러면 노예에서 끝났어요? 네, 노예로 끝났습니다. 이번 주 노예였다. 자, 한 주간에 있었던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재밌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미련.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카우보이 임님입니다. 자, 다운타우너 정말 맛있어요. 그 압구정에 있는 그 햄버거 집이죠. 예. 친한 누나한테 하루에 카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15, 20년 전인데 갈 때마다 정우성, 이정재가 와 있었다. 카페 주인분이 키우는 큰 개가 있었다 등 뭐랄까 베레포크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시절이었죠, 진짜. 좋은 시절이었죠. Good old days. 특히 카페 주인분과 황모 연예인의 러브 스토리가 아주 유명했죠, 재미있었더군요. 아, 다 알아요. 황모 연예인이면 누구죠? 황원식? 신의 누나. 아, 황진의 누나? 황원식이 생각이 나지. 자, 황교안? 황교안이지. 황교안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야 잘 모르지만, 저는 10여 년 전에 베키아의 누보 도산공원점을 자주 다녔어요. 제 추억도 벌써 강산이 변할 만큼 옛날 이야기네요. 진짜 베키아의 누보 이름 나오니까 느리게 걷기 이런 거 생각난다. 그렇죠. 뭔지 몰라 난. 베키아의 누보도 없죠, 지금. 없어. 없어졌죠. 20대 초반에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프롬더켓 투파리님입니다. 서페라 39화 잘 봤습니다. 역시 뉴스 코너는 항상 재밌네요. 새롭게 알게 된 라이즈 앤 빌로우 브랜드는 정말 관심이 가게 된 브랜드입니다. 근데 진짜 잘 만들긴 잘 괜찮아요. 만들더라고요. 라이즈 앤 빌로우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소개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혹시? 모르지. 태그도 안 해줬어요. 모르지. 해외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바지뿐만 아니라 셔츠에도 적용해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던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생기고 있다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오래된 데들 중에 스트라이프라고 있죠. 이런 거 하는데. 아, 그쵸. 정전무님 말씀대로 치노는 정말 하나 두 개쯤은 옷장 안에 무조건 있는 옷인데 관심이 가기도 하네요. 근데 디키즈가 2, 3만 원이라니 그것도 혹하네요. 그게 더 혹하지. 네. 그렇군요. 디키즈가 재고가 되게 많았나봐요. 디키즈 코리아가. 그래갖고 엄청 후려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싸게 바지를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너도 너무 좋았습니다. 첫 동네인 압구정에서 왠지 윤수님은 아크테릭스 매장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 실패였네요. 말씀해주신 장소들 다 메모해뒀다가 압구정 가면 들러봐야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보내십시오. 연휴 잘 보내십시오. 크게 고생 안 했습니다. 네, 몇 개 없었습니다. 자, 팟빵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지영님입니다. 네. 20살 때부터 서구님 팬이라 현재 33살인데 여전히 구독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십몇 년? 십몇 년 동안 팬이네. 와.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서구 형 팬 많아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지. 물어 뭐해. 남자지. 라스트네임 정님입니다. 서구님의 스타일을 더 좋아하지만 경제력만큼은 서구님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승준님이 입을 법한 하프집업이나 후드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런 쓰레기를 왜 추천받으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 후드는 스트릿 브랜드에서 많이 살려고 그러는데 또 내국노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를 좀 보고 있거든요. 국내 브랜드는 사실 뭐 많잖아요. 디스리라는 브랜드 있고 LMC도 있고 뭐 커버넌트 있고 그런 거는 다 아실 거라서 제가 요 최근에 산 후드 3개는 우선 하이스노바이어티 거기서 나와 옷이. 거기서 네 샵이 있는데 거기서 기획을 하거나 협업한 것만 팔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막 편집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재밌는 걸 팔길래 거기서 후드를 하나 샀었고 그리고 브레인데드라는 브랜드랑 그리고 이탈리아의 편집샵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좋은 거 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편집샵 있어요. 거기랑 뭐 협업한 서먼나이프? 슬램잼. 슬램잼. 네. 서먼나이프. 슬램잼에서 슬램잼이랑 협업했던 그 후디를 샀었는데 그런 쪽 약간 도버 스트리트 마켓 지하나 맨 꼭대기쯤에 자리하고 있는 스트릿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 후드 한번 찾아보시면 그냥 도버 스트리트 마켓 가서 후드 파는 브랜드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버는 근데 한국에 없지만 이제 웹사이트에 가서 네, 거기서 리스트를 보고 한국에서 찾아라. 그치. 저번에 누가 링크 올려줬는데 그 카시나 사이트 들어가니까 세일 많이 하고 있던데. 맞아요. 뭐 무신사 보면은 뭐 후드 수억 개 있는데 뭐. 수억 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저는 그러니까 웁트샵이라는 이태원의 샵이랑 그리고 홍대에 있는 하이츠 스토어 거기 2개를 주로 눈팅합니다. 근데
이상 걸러가야 돼 스토어들이 이승준의 취향이니까 걸러가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이제 후드 그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면은 하프 집업 후드 저는 그 이제 브랜드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뭔 소리죠? 근데? 아 이거 뭐 터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통기. 저기 이렇게 좀 서칭을 하셔가지고 네네.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데서 그 컬리지 후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대학교 기념으로 나온 후드 같은 것들을 저는 그 대학교 후드 같은 거 보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희 예전에 소개했던 그 카니에 웨스트 굿즈 정도 이제 네. 그 정도인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걔네들이 막 디자인을 엄청 해서 만드는다기보다는 뭐 챔피언처럼 그 원래 있던 핏에다가 이제 그냥 프린트만 하는 정도로 꽈잠바 만들듯이 말하자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챔피언 꽤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워낙 클래식하고 또 한국 사람들도 잘 입는 옷이니까 그런 대학교들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 MIT 이런 이대. 것들 이대 가고 싶습니다. 네. 카니에스트 이지대학교. 네, 이제 그런 곳들 찾아보면은 그게 이제 실제 굿즈들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2대 굿즈를 지금 만들어서 팔면 좀 장사가 되겠다. 이지 유니버시티. 로고 되게 클래시컬한 그런 칸이 얼굴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아마 하겠죠. 그리고 이지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학교 만드는 거라. 맞아, 솔직히 그거야. 그거 솔직히 그거야. 굿즈 만들려고. 아무튼 그런 약간 뭐 아이비리그 쪽에 있는 학교들이나 그런 혹은 뭐 프랑스에 있는 뭐 소르본느 대학 약간 이런 데들도 실제로 근데 그 굿즈가 되게 예뻐요. 그런 대학이 있군요. 네, 있죠. 네. 근데 시골에 있거든요. 아 솔대 몰라요 솔대? 이제 전문대 나와가지고 4년제 잘 몰라요. 솔대는 알아줘야지. 아, 죄송해요. 여기 4년제죠? 저 4년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도 좀 재미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가격도 쌉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솔로이스트님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뉴스 코너가 재미있었어요. 꾸준히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전 리드워크 현 블라인드 파일즈 디렉터와 스트리즈 디렉터분이 채널 열었던데 거기는 벌써 구독자가 몇 천이에요. 사표라도 분발합시다. 네. 추천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이건 뭐, 알림 설정. 뭐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 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야지 안 까먹으시고.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가 진짜 그거를 맨날 까먹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자막으로 조떼꾸 응원해 주십시오. 그 약간 그 뭐죠 블러 좀 투명도 살짝 네. 전면에 그냥 띄어나 그냥. 큰 글자로 네. 너무 디테일하게 디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옹민아 열심히 하라고. 응? 자, 린다 큐브님입니다. 친원 위에 댓글 하나 안 읽었습니다. 그래요? 파인더 센팅. 파인더 센팅님입니다. 유정훈님이죠, 이분? 그래요? 라이젠 빌로우는 상세 페이지가 애플 제품 소개 보는 것 같네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서가 똑같은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린다 큐브님입니다. 치노는 니키즈의 로우라이즈인 873만 입었는데 저도 사실 873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라이젠 빌로우도 한번 쇼룸에 가보고 싶네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디키즈 873이 어떤 그류 바지의 그런 스탠다드죠. 이제 그 되게 빳빳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약간 통이 있고. 뭐 아무렇게나 입어도 뭐 티나지 않는 그런 바지의 어떤 스탠다드죠. 효유님입니다. 눈 떴는데 같은 내용이면 반칙입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저도 그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잠자는 거 있잖아요. 잠잘 때 듣는 유튜브 얘기했었잖아요. 10시간짜리 뭐 이런 거. 와, 그걸 유추해내시네요? 그럼요. 역시 배운 사람들이 다르네.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라스트 네임 정님이 조언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뭔 조언을 했다는 거지? 저 그 글 어떻게 잘 쓰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윤수 씨랑 저한테 물어봤었죠. 성우도 하는 일이 그래서 없나 블로그 보네. 만드신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 만드셨다고 한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단톡에.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실업자인데. 갑자기? 실업자랑 블로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대학생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린다 큐브님입니다. 남자 양말 중 신사용으로 나온 거는 우론방에 얇고 구두 신기에는 편한데 너무 땀이 차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에서는 왠지 아재스러워서 꺼리게 되는데
면 양말은 상대적으로 땀 흡수는 잘 되는데 두꺼워서 신발을 신고 벗다 보면 마찰 때문에 벗겨지기도 하고 신발을 반지수 정도 크게 신어야 적당한데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요? 모달 양말이 모달 속옷처럼 쾌적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달로 만든다고 해가지고서는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모달도 이제 그 땀 흡수를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발에 땀이 많은 거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신사 양말 중에 괜찮은 브랜드가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그 니탄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유명하죠. 그 브랜드 양말이 되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니탄. 니탄? 네, 잘 흘러내리지도 않고 거기 그 양말 이제 끝에 이제 다리와 접하는 그 접점에 그 우레탄 같은 게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고게 이제 잘 드러내리게? 드러내리게 딱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양말 자체 쉐입도 되게 훌륭합니다. 물론 근데 신사 양말이에요. 스포츠 양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 15년 전에 매체에서 엄청 막 붐업이 됐잖아요, 그 양말이. 그때 막 엄청 광고를 때린 거지 그때만. 아, 돈을 쓴 거구나. 막 이것 좀 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엄청 뿌린 거죠. 명품 양말 니탄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양말들도 좋은 뭐 니탄도 우리나라 양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양말들 스포츠 양말도 좋은 것들 무신사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 뭐 1507인가 뭐 그런 브랜드도 있었는데 그 브랜드 양말도 괜찮았었고 괜찮은 양말들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정말 스포티하게 고기능성 양말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자전거 브랜드 그 자전거 우리 만드는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양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말들이 기능성으로는 굉장히 강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비싸요 그 양말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말하자면 구두 신을 때 신을 수 있는 종류의 좀 양말들 중에 통기성이 되는 이런 거 물어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쵸, 사실 일종의 TPO란 게 있으니까 신사 양말들 중에 뭐 고르실 수도 있는데 그쪽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 니탄 저 드레스 양말도 보니까 면이 75%네요 베이스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나온 양말들을 일종의 좀 믹스 매치 같은 느낌으로 신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나이키 같은 데만 가도 3개 세트로 파는 이렇게 뭐 그렇죠. 스포츠 양말 같은 거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닥터 마틴 그냥 되게 플레인 그 검정색 구두를 신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멋지더라고요. 그 뭐냐 아까 얘기했던 라이젠 빌로우도 보면은 양말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깔별로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룩북 사진 보니까 뭐 구두에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던데요. 네, 거기가 아무래도 소재를 좋은 걸 쓰니까 한번 트라이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라파에서 나오는 자전거용 장목 양말 있습니다. 그거 그냥 신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되게 고기능성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소재보담도 이 기장인데요. 이 그 정장 구두를 신을 때 이 약간 요렇게 짧게 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작죠 그거. 네, 그러면은 이제 앉아 있으면은 이게 그 벌어진 사이가 딱 보이거든요. 털 보이고 막. 네, 그러면 진짜 패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장목으로 정장 양말은 신어주셔야 됩니다. 그 무릎 밑에까지 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저씨 양말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신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약간 너무 또 답답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짧은 양말들을 최근에 많이 신긴 하는데 확실히 드레스업 했을 때는 양말의 어떤 느낌들이 바지와 같이 이어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옷을 잘 입었다라고 혹은 센스가 있다라고 느껴지게 하죠. 이어지든지 아니면은 액센트가 되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르시님입니다. 자기 유튜브 만들었다고 여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할 만한 플랫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올린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네, 저희 참고로 구독자가 400명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해보십시오. 자, 서울 아이콘님입니다. 제육은 굴다리 식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굴다리 식당은 김치찌개도 기가 막힌 곳입니다. 맞습니다. 가보시면 맞습니다.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진짜 좋긴 좋은가 봐요. 여기 진짜 한번 가야 되는데. 김계리님입니다. 살만한 브랜드 혹은 제품이 없다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견이기는 하나 정말 원하는 물건을 구매한다기보다는 개중에 그나마 나은 것을 소비한다는 느낌이 강한 요즘입니다. 유니클로가 한국 거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도 첨언해 봅니다. 차악을 선택해서 쇼핑을 하시는군요. 이거 근데 살만한 브랜드나 제품은 많아요. 사실 여전히 뭐 훌륭한 브랜드 제품들 많죠. 근데 그거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보석같이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브랜드나 제품들이 드러날 겁니다. 무한부.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자, 아멜리에님입니다. 영상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안 하지만 재밌게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38화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송이님이 와 이름 등장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익스페디션 라이프 하브즈라는 분이 역시 슈퍼 데스타다라는 대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거 승주신가요? 아니요. 뭐하는 아 저분 저 누군지 알아요. 뭐하는 들이? 아 이거 하지 말라고. 자, 워커 영님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윤수님 구두는 파라부트 레임즈 모델로 보이네요. 맞아요. 그거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파라부트는 고무 아웃솔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포인트니 잘 설명해 주신 듯 합니다. 클래식한 영국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영국 구두 브랜드 히스토리를 설명하면은 재밌기, 근데 요즘에 누가 봐, 이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그거는. 강원식 대표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그래, 원식 형네 그 채널에서 그런 거 잘하겠지. 거긴 뭐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자. 디쓴 거죠? 회사하시고 지금 싸우는 거죠? 다 여시나 처먹으세요. 자, 메르시님입니다. 피레이 거래하실 때 원하는 제품을 피레이 내에서 찾은 후 아이디 구글링 하면 업체 연락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박. 그러면 업체에 연락해서 피레이 안 통하고 직거래로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쇼당을 치면은 그러면은 피레이 수수료를 안 내고 직거래로 슌 거래하시고 개꿀입니다. 와 진짜 아치 중에 아치시네. 그냥 아시네. 쌍아치예요 아주. 아니 피레이는 사이트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불편합니다. 그렇죠. 진짜 족 같아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걔네들. 린다 큐브님, 무신사 대단하기는 한데 제조사 등의 빨대 꼽는 방식이라면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하네요. 근데 이거 뭐 유통에서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다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대단한 빨대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빨대는 아니야 이거는.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뭐 백화점. 농담 비슷하게 우리가 막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빼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했던 것 때문에. 옛날에 뭐 백화점들 보면 막 수수료 40% 그랬었잖아요. 그래요. 그거나 이거나 뭐. 그래요. 선생님 무신사는 농담이에요. 평균으로 봤을 때 20% 정도 선이더만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항상 그 풀리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입 한마디로 바잉을 유통업체가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수수료 베이스로 가느냐인데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오고 막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 자기 브랜드들을 만들고 했을 때는 이제 외국의 어떤 규격화된 시스템, 통일된 시스템이 아무래도 부러웠죠. 그 바잉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실 그 네임밸류가 있고 대형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곳들일수록 외국에서도 정말 위탁을 하고 싶어 하죠. 디자이너 입장에서 일종의 이건 너무 후려친다거나 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식의 혹은 뭐 옷을 먼저 받고 대금을 결제를 미루다가 막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막 못 받는 경우도 그쵸. 있고 제가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디자이너들을 한국 디자이너들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완사입만 하는 곳들과 거래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이제 사전 생산을 예측해서 해놓고 바잉을 하면은 사실 그 도매 가격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배수를 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은 역시 재고 부담을 덜 수 있고 한번 나간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 그 수수료 베이스의 그 플랫폼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말하자면은 처음에 많은 양을 생산해놓고 그러니까 예측해서 생산해놓고 거기서 이제 팔리지 않으면 그게 또 재고가 되는 구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뭐 한국형의 어떤 플랫폼들의 그 문화가 그러니까 뭐 결제 문화, 뭐 수수료 등등 같은 것들에서 물론 고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뭐 한국이 굉장히 안 좋고 뭐 혹은 뭐 특정 업체가 굉장히 안 좋고 뭐 그렇다기에는 맞습니다. 논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 쿠팡은 완사입을 해요. 완사입을 하는데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완사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 만큼 잘 팔리는 것들만 완사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완사입을 하나 수수료 하나 거의 그냥 셀아웃 나가는 기준으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미국 백화점이 완사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터지는 신규 브랜드한테는 정말 로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완사입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고 그들도 팔리는 것만 계속 사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백화점이 보링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니 요번에 코로나19 때 브랜드들이 지금 엄청 타격을 입은 건 유통들이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들 유통이 되게 위험했잖아요. 특히 백화점 오프라인들 다 위험했는데 예를 들면 완사입 할 때 그게 있어요. 30% 먼저 주고 물건 받은 다음에 70% 주거나 50% 먼저 돈 받고 그러니까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준 다음에 50%. 근데 그 중간에 딱 시기상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유럽이는 캔슬해버리고 그냥 50% 어치만 물건 받겠다. 먼저 준 돈만. 그걸 캔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쵸. 두도 맞는 집도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아마 몇 개월 후면은 없어지는 브랜드들이 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될 건데 한국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이나 아니면 브랜드들이 좀 유민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 패션 브랜드 중에 엄청 큰 타격 입었다는 데는 사실 별로 못 보기는 했어요. 거의 그냥 그 납품업체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완전 뭐 유통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하나 좀 재밌는 지금의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작은 브랜드를 하는 디자이너들이 그 특히 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을 거의 다 외국으로 뺐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베트남, 중국, 뭐 인도네시아.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브랜드들, 그 대형 브랜드들도 생산량 자체나 스큐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매장을 안 가니까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예, 그래서 보수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약간 두 가지 요소를 저한테 얘기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계셨어요. 첫 번째는 외국 생산을 하던 브랜드들이 다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제조 공장들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전체 매출 브랜드들의 이제 소매 브랜드들의 매출은 낮아지겠지만은 생산단에서는 이제 옛날에 외국으로 다 진출을 했기 때문에 다 사라졌던 공장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공장들이 약간 수혜를 본다는 거예요. 생산을 한국으로 돌리기 때문에 수량이 적어서.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랑 같이 그 스튜디오 같이 쓰는 그라운드웨이브의 그 김선호 실장님이 네.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만족하는 퀄리티와 가격대를 좀 맞추기 위해서 공장들을 막 다니는데 그 예전에는 일종의 뭐 소위 말하는 뭐 한섬 이런 데 하는 공장들이 그냥 거절했단 말이에요. 소량을 안 했죠. 작은 브랜드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7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다는. 맞아요. 소량하는 공장이 많아졌죠. 공장들이 많이 좀 반대로 역으로 또 놀고 있는 공장들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작은 브랜드들이 지금 이 시기에 그 공장들을 뚫어놓으면 이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하면은 다음 시즌 혹은 다다음 시즌까지도 그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는 또 디자이너들에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그 공장 쓰면 무조건 손해예요. 품질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렇죠. 예. 담당자 가서 막 그냥, 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반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제반으로 빠지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가격이 예를 들어 하이엔드급이어가지고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거나 한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무니까요. 하이엔드급이면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 뭐 올드 네이비처럼 대량으로 막 뽑아낼 정도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10장 이상은 이제 여장은 베트남에서 안 받아줘. 네. 제가 예전에 그 가방 회사 다닐 때 그때 그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뭘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도가 그때 800개인가 그랬는데 초도가 이제 딱 왔어요. 근데 가방이 삐뚤어져 있어. 씨발. 와, 그래갖고 와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진짜 이건 뭐 답이 없다. 그래갖고 그냥 출시 일정을 미뤘었어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데 되게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해결을 했어요. 그냥 다시 물건 돌려보내고 이대로 하면 이제 잔금 우리 못 치른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해서 했었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추구할 만한 디테일한 조율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그나마 이제 돌려보내는 게 가능했었던 게 프로모터를 중간에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모터도 없이 그냥 직으로 한다고하면은 QC만 해서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건.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댓글은 여기까지예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좋아요, 구독, 뭐 알림 설정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남았는데 근황 토크나 해야 되나? 뉴스를 한 꼭지 정도 하죠. 그냥 얘기하고 싶다. 너무 얘기하고 싶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괴롭힘 당한다. 참으세요.
이진해다. 자, 위클리 뉴스 한 꼭지 시작하면서 2부를 마칠게요. 자, 뭐 가볍게 씹어볼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롯데의 소식이고요. 패션포스트의 임겸양 기자님입니다. 롯데의 야심작 롯데온 출범 초반 진땀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뭐 왜 우리 롯데 왜? 이게 타이틀이 말은 뭐 씨발 뭐 예상치를 뛰어넘는 접속자 폭주의 진땀을 아 낸다. 씨발. 아 그거였어? 이거는 그냥 서버 트래픽을 쥐존만큼 잡아놓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쪽으로 한가닥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접속 터지고 뭐 그리고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이제 고객 DB가 이제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는 VIP 고객들이 이제 뭐 더 이상 뭐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을 못했다는 생겼다고 거잖아. 합니다. 저거는 뭐 고쳐야죠. 아니 여기 롯데가 원래 롯데 백화점몰이랑 롯데몰이랑 막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통합을 다 합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SSG 온라인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거를 하겠다는데, 이거 이제 총괄하시는 분은 이제, 강희태 롯데그룹 유통비유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3조를 때려 넣었대요. 무려. 온라인 따위를 만드는데 3조를 때려 넣어가지고, 여기서 매출을 20조로 뽑겠다라는 2022년까지 뽑겠다는. 20조 말이 되는 숫자예요? 아, SSG가 20조가 돼요?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아니, 안 되죠. 쿠팡 정도가 7조 하고 아니 있잖아요. 2년 만에 무신사는 10년도 넘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안 되나? 예, 왜냐면 롯데는 옷부터 뭐 음식까지 다 하니까. 아. 그리고 롯데는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10조 정도 올리잖아요 1년에. 예,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의 말을 따르자면은 그러니까 디지털로 다 전환을 해서 그 매출 규모를 온라인으로 다 가져오겠다. 트랜스포밍을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힘들죠. 이분이 그때까지 계실지도 몰라요. 오 성우 형! 잘 안 하는 발언하네? 이게 그런 걸 거야. 아마 동빈이 형이 그냥 야 뭐 쟤네도 뭐 얼마 하고 한다고 하는데 뭐 너도 몇 조 해야지 고노야로 이러니까 이 형이 이제 강 부회장님이 반자이 뭐 딱 그냥 이렇게 그냥 차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질러 놓은 거야. 이게 이 매출 규모를 2022년 매출 규모를 어떻게 계측을 해 그거를 말이 안 되지. 이만한 규모의 이제 회사의 매출 규모 어떻게 계측을 해? 안 돼요 이거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쿠팡을 계속 무시하다가 이번에 쿠팡이 좀 좋지.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고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또 굉장히 위기감이 크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롯데가 지금 우리 보면 뭐 롯데닷컴 무슨 롯데 뭐 어쩌고 한 예를 들어 유니클로 무인양품 이런 데 다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막 거의 너무 심해요. 맞아요. 막 네. 공해 수준으로 뭐가 공해. 많아요. 그래 맞아 온라인 공예구만. 네. 그리고 웹사이트 너무 올드해요. 맞아요. 올드 아니, 했어요. 회사가 네. 올드하죠. 진짜 유니클로 웹사이트 개쩔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와 이런 걸로 장사를 하네 그런 생각이 그 들어. 사람들이 유니클로 뭐 불매 전에 유니클로니까 그거 견디고 산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쓰레기 같은 웹사이트거든요. 그게 다 상품이 캐리하는 거죠. 롯데닷컴하고 유니클로하고 다 같은 플랫폼 그 자기들이 개발한 거 갖고 쓰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그냥 기본 플랫폼이 그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군요. 그랬었던 건데 이거를 뜯어 고친 건지 새로 만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새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3조를 투입했겠죠. 설마 그쵸? 예, 그 중에 개발비 한 뭐 100억 잡고. 예, 100억도 크지. 그런데 3조가 어디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을까? 뭐 이렇게 세금 탈루 같은 거 아니야? 그런 부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좀 1,000원짜리로. 이렇게 다 찍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래도 못 쓸 것 같아 그 돈은. 그래, 못 써요. 3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 저는 이거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약간은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롯데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작은 그 패션그룹 평지에서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랑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유관 부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터이고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식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원화 시켜가지고 통합을 한다라는 작업이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겁니다. 이거. 제 생각에 이제 이런 이제 기사는 말하자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 기업이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롯데 정도의 초거대 기업이 자사들의 파편화된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을 해나간다는 작업은 사실 그 수많은 그 백단에 있는 개발자며 뭐 담당자들이 SI며 뭐 등등 그 사람들이 엄청 갈려나가고 있다는 지금 그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죠.
그 업계의 어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그늘 데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재직을 하던 그런 개발자들한테 이제 롯데 같은 데서 이제 헤드헌터 통해 가지고 그쵸, 오퍼가 들어와요. 그쵸. 그러면은 뭐 급여가 확 뛰거든요. 그러면은 오면은 그래갖고 넘어가 그랬는데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거기 이제 애들이 지쳐가지고선 아 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선 다시 나가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